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축구토토 승부패 44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에틀유나 대 유즈시티입니다. 먼저 에틀유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몽레알을 상대로 1대0 패배를 하면서 리그 3연패를 기록한 에틀유나입니다. 경기 내내 상대에게 주도를 내주면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퇴장까지 나오면서 반전의 포인트를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득점이 많이 터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득점력이 떨어지는 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팀의 최대 득점자 티아고도 이적을 하면서 확실한 주포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뉴욕시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시카파이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뉴욕시티입니다. 자신들이 공격을 주도하는 그림을 그렸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취소했지만 득점과 비슷한 장면들을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 수비력은 좋지만 득점력이 아쉬운 뉴욕시티입니다. 마르티네즈와 로드리게스가 득점을 많이 이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득점 찬스에 비해 굉장히 많은 찬스들을 날리고 있습니다. 두 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팀의 주포가 사라진 에틀유나, 하지만 최근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또한 빅찬스가 많은 뉴욕시티지만 마르티네즈와 로드리게스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로 승패가 갈릴 경기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입니다. FC 신시내 대 시카파입니다. 먼저 신시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샬럿 FC를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한 신시내입니다. 신시내 입장에서는 아쉬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졌고요. 굉장히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냈고 취소됐지만 득점과 가까운 장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1위 팀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센터백 로빈슨의 퇴장 징계는 아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코스타의 공격 생산력이 매우 좋습니다. 리그 내에서 도움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득점도 준수한 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확실히 상대팀의 압박이 거셌지만 크랙형 유형으로 상대팀을 뚫어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시카파입니다. 지난 경기 뉴욕시티와 0대0 무승부를 거둔 시카파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심판의 카드가 많이 나와 소극적으로 펼쳐진 경기였는데요. 특히 시카파에는 체급 차이가 있었던 팀이다 보니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위고 키퍼스를 제외하고 득점력이 있는 선수가 부재합니다. 특히 시카파이는 한 번에 길게 뿌려주는 플레이를 선호하는데 이 상황에서 양쪽 윙어들의 화력이 미비합니다. 두 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시내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신시내의 승리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콜롱크루 대 샬럿 FC입니다. 먼저 콜롱크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LAFC를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둔 콜롱크루입니다. LA 홈 경기라는 점에서 고전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상 외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콜롱크루였습니다. 리그 내에서 수비력이 가장 좋은 팀이고요. 또한 최근 공격력까지 매우 좋아지면서 리그 5연승 승리를 거두고 있는 콜롱크루입니다. 후안 에르난데스와 디에고 로시의 공격 영향력이 매우 좋으며 공수 양면으로 가장 좋은 팀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샬럿 FC입니다. 지난 경기 신시내티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둔 샬럿입니다. 1위 팀 신시내티를 상대로 꽤 많은 득점 찬스를 내주기는 했으나 운이 좋게 잘 막아냈습니다. 또한 역습 과정에서 임팩트 있는 공격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샬럿은 완전히 내려서고 수비를 가장 우선시하는 팀 중 하나입니다. 리그 내에서 클린시티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최소 실점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내려서는 팀 중 하나입니다. 공격력에 아쉬움이 있기는 한 팀입니다. 두 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팀입니다. 다만 샬럿의 공격력이 아쉽다는 점에서 콜롱크루의 승리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샬럿의 수비가 좋다는 점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마이 대 토론토 FC입니다. 먼저 인터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신시내티를 상대로 1대6 대패를 당한 인터마이입니다. 센터백으로 서게 된 부스케츠가 완전 경기를 말아먹은 경기였는데요. 특히 상대팀의 빠른 선수들이 부스케츠의 뒷공간만 지속적으로 노렸습니다. 메시와 수아레즈가 코파에서 끝난 후 복귀를 하긴 하겠지만 빠르게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원에 부스케츠가 빠졌다는 점은 꽤나 고전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토론토입니다. 지난 경기 필라유니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토론토 FC입니다. 공식전 11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고요. 하지만 경기력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상대팀이 득점 찬스를 살렸더라면 충분히 패배할 수 있었던 경기로도 보여집니다.
공수 양면으로 문제가 많은 팀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공격 중의 문제를 더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선 조직적인 공격 패턴이 없고 길게 뿌려지는 상황에서 전방의 선수들이 득점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유벤투스에서 뛰었던 베르나데스키가 굉장히 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키커를 두고 있는 토론토 입장에서는 이런 찬스들을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퀄리티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기입니다. 다만 인터마이의 핵심 선수들이 대부분 빠진다는 점에서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인터마이의 승부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뉴욕 레드 대 몽레알의 경기입니다. 먼저 뉴욕 레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콜로라도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뉴욕 레드입니다. 하지만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역습 과정에서 상대의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 마무리에 아쉬움을 느낀 뉴욕 레드입니다.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들을 많이 가져가면서 역습에 특화된 팀입니다. 또한 양측면 빠른 자원들을 배치하면서 전방에 있는 3명의 공격 자원들이 공격 기회를 많이 창출해줍니다. 다음은 몽레알입니다. 지난 경기 에트유나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챙긴 몽레알입니다. 상대를 압도적으로 지배했고 많은 슈팅을 가져가면서 상대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더 득점에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로 보여졌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라인의 변화로 수비의 안정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리그 내에서 찬스를 가장 많이 내주는 팀 중 하나였는데요. 다만 득점력이 좋은 팀들을 상대로 어떤 경기가 나올지는 의문인 상태입니다. 이전의 상대들은 대부분 좀 공격력에 약한 부분이 있었던 팀들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변화를 줬다 해도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득점력이 좋은 팀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인을 조절하면서 수비가 좋아지긴 했으나 상대 팀들의 공격이 아쉬웠던 상황입니다. 뉴욕 레드의 좋은 공격력에 몬레알을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뉴욕 레드의 승리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필라유니 대 뉴잉글 레버리입니다. 먼저 필라유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토론토를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해 공식전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필라유니입니다. 득점력이 확실히 부족했던 경기이고요. 좀 더 좋은 찬스들을 살렸다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경기입니다. 빅찬스 미스만 3개 중에 2개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빅찬스 메이킹 리그 2위, 빅찬스 미스 리그 4위를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 개선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필라유니입니다. 또한 실점도 많은 것이 큰 문제점으로 뽑히는데요. 공수 양면으로 문제가 많은 필라유니입니다. 다음은 뉴잉 레버리입니다. 지난 경기에 올랜도 시티를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한 뉴잉글랜드입니다. 측면 크로스에서 패턴을 만들고 득점을 한 것을 제외하고 큰 위협적인 장면들은 많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의 퀄리티를 포함하여 전술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뉴잉글랜드입니다. 득점과 XG가 모두 리그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점도 리그 내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특히 필라유니는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는 점에서 쉽게 승리를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뉴잉글랜드의 퀄리티를 고려해 본다면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승점을 따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필라유니의 승부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C 댈러스 대 오스틴 FC입니다. 먼저 FC 댈러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LA 갤럭시를 상대로 2대0 이변을 만들어낸 댈러스입니다. 상대가 주도권을 가지는 상황에서 빠르게 공을 탈취하고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로 침투하는 패턴을 잘 만들었습니다. 다만 팀의 전력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무사를 제외하고 공격 쪽에 기대해볼 만한 자원들은 없고요. 수비진의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파이스 골키퍼의 좋은 세이브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경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오스틴입니다. 지난 경기 CS아웃을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한 오스틴입니다. 상대에게 많은 찬스를 내줬으며 역습을 저지하는 상황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크게 반전되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공격 작업을 전개하는 패턴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 번에 길게 뿌리면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을 보여주나 전혀 위협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두 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선수들의 퀄리티는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 경기로 보여지지만 댈러스의 무사 득점력을 고려해 봤을 때 승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에 댈러스의 승부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